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NF의 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SaaS와 스마트 워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세미나에 가보면 뭐 이아스 혹은 파스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라서 이제 보통 개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SaaS와 스마트 워킹에 대해서 좀 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요. 일단 SaaS와 스마트 워킹이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SaaS가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예시로 닥스플로우와 닥스웨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aS와 스마트 워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aS에 대해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웹으로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aaS는 크게 네 가지의 일반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그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나 뭐 패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기능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협업과 공유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 시장에서 SaaS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이아스나 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소비자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알면 좋겠지만 알고 싶지는 않은데 Sa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스마트 워킹을 하고 스마트 워킹을 함으로써 이제 클라우드 라이프를 실현하는데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SaaS가 우리 일반인들의 클라우드 라이프를 이제 구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구글 드라이브, 뭐 드랍박스, 뭐 에버노트, 엔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SaaS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구글 앱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기업도 구글 앱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뭐 지메일을 쓰고요. 그리고 일정 관리는 구글 캘린더로 하는데 우리 조직원들 간의 협업을 위해서 일정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보다는 이왕이면 구글 문서를 이용을 해서 서로 수정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을 이제 회사에서 주로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행아웃을 통해서 채팅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채팅을 잘 안 될 경우에는 행아웃을 통해서 화상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뭘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화상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좋죠. 근데 굉장히 이게 구글 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크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구글 앱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기업에서?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으신데 그냥 없다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글 앱스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뭐가 불편하지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끝에 이제 구글 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쉐어, 세이브, 샌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문서를 공유함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그 문서를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뿌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과장님, 뭐 혹은 부장님, 뭐 혹은 이사님 이렇게 순차적인 진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구글 앱스가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플로우가 필요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구글 앱스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플로우가 필요한 업무를 좀 개선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화된 SaaS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닥스플로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글 앱스 기반의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닥스플로우에 나름대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플로우 철학이라는 걸 부여했습니다. 즉 문서는 그 누구에게나 모두 다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불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한자가 문서를 기한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승인자는 그 문서를 승인을 하고 또 그 다음 최종 승인자는 최종 승인을 하면 그게 문서를 기한한 사람에게 알림 메일이 가서 알림을 주는 이런 어떤 일종의 플로우를 계획을 했고 그런 플로우 철학을 넣어서 닥스플로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닥스플로우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글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글 문서 중에 엑셀을 불러왔는데 구글 슬라이드나 혹은 구글 워드도 다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조직에 맞는 문서를 작성을 하고 기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결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2명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20명, 30명 이렇게 마음대로 많은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선에 입력되어 있는 순서대로 플로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닥스플로우를 제가 좀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닥스플로우는 100% SaaS가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형 SaaS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닥스플로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KT 유클라드에 VM을 하나 생성을 하고 거기에 닥스플로우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SaaS는 이런 형식의 어떤 수동적인 방식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에 의한 플로우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통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태우는 건 잘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데 문서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나 뭐 동영상, 뭐 각종 다양한 파일 그 자체로도 플로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을 했으면 그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 혹은 일러스트 파일 가지고 결제를 진행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닥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로 가지고만 플로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이제 플로우를 태울 때 이제 문서를 기한을 했을 때 첨부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 첨부 파일이 그 KT 유클라드 서버에는 저장이 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업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거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더 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스웨이브라는 닥스웨이브로 이름 바꿨죠. 그래서 닥스웨이브라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닥스플로우가 구글 앱스 기반의 전자결제 시스템이었다면 닥스웨이브는 구글 앱스 기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자결제 시스템과 워크플로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그냥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닥스플로우에 대한 동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앱스와 연동되는 스마트 워크플로우 서비스 닥스웨이브를 아시나요? 구글 계정을 통해 접속한 사용자가 기한을 작성하면 승인자는 메일 알림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작성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마지막 최종 승인자까지 승인 완료하면 기한자에게 승인 알림 메일이 가는 동시에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됩니다. 또한 게시판에 문서를 작성해도 모든 조직원들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출장 중에도 닥스웨이브에서 조직원을 검색해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앱스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닥스웨이브는 언제 어디서나 기기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구글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과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백업 기능을 지원합니다. 닥스웨이브만의 스마트 워크플로우를 경험해보세요.
예, 그 닥스웨이브 지금 오늘 동영상 오늘 최초로 외부에 공개하는 건데 이쁜가요? 저희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에서 설명이 나왔듯이 일반적으로 구글 앱스 로그인, 아니 구글 로그인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회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닥스 플로우에서 문제가 됐었던 일반적인 문서가 아닌 다른 파일로도 플로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뭐 MS 오피스 파일이나 뭐 심지어 AVI 파일, 뭐 PDF, 뭐 각종 다양한 파일로도 바로 결제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플로우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서의 유연성을 좀 부여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흔히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 전자결제가 진행이 됐을 때 그 문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만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좀만 개선하면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저희는 문서 기한자가 승인자를 지정할 때 각 승인자에게 해당 문서에 대해서 수정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또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래서 문서의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각 승인 단계를 거치면서 문서가 수정이 되고 문서가 수정이 되면 될수록 그 문서에 대한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플로우를 거치면서 더 문서의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협업 시스템과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문서의 유연성을 부여했고, 이 문서의 유연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닥스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닥스 웨이브에 일단 가입을 하면 그 가입한 사람이 해당 조직에 대해서 해당 조직만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조직만의 닥스 웨이브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 해당 조직의 닥스 웨이브를 생성한 그 계정이 대표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모든 파일이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뭐 구글 문서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 그 모든 것이 그 대표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조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구글 앱스를 탈퇴를 해도 모든 파일은 그 대표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사적으로 물론 많은 뭐 어떤 공지를 하는데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한국 문화가 그룹웨어에 익숙해져 있고 그룹웨어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게시판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단점이 그 게시판에 쓰는 그 DB 이제 그 내용들이 모두 DB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DB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시판을 제공을 하는데 그 게시판을 구글 문서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daxwave.com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이제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메인 페이지 화면이고 지금 로그인을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로그인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닥스웨이브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해당 조직에 해당하는 그 닥스웨이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라이트가 나오겠죠. 지금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기한 문서를 이제 승인자가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실제 구글 문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결제 라인입니다. 결제 라인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승인자뿐만 아니라 이 결제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해당 그 결제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수신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구글 문서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파일은 대표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자와 첨부 파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해당 게시글에 의한 그러니까 이 게시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함으로써
조직원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재미난 기능을 넣었는데요.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 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해당 조직원들 모두에게 메일 알림이 갑니다. 근데 메일 알림이 가는데 꼭 어디 가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메일을 보냈지만 그 메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 몰랐어요.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고자 이 글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 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지사항 게시판을 보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스웨이브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없어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이제 경영자분들이 많이 좀 바쁘시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우시잖아요. 근데 경영자분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그 누구도 결정을 미리 대신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의사결정이 이제 뒤로 미뤄지고 일이 이제 보통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영자분이 사무실에 없어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팀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나 그리고 영수증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 아직도 이제 그 지출 결의서를 올릴 때 많은 분들이 A4 용지에다가 그 영수증을 풀로 붙여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금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출 결의 문서는 그냥 구글 드라이브 문서로 작성을 하고, 그에 관한 영수증은 그 종이를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그냥 첨부 파일로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뭐 종이나 뭐 영수증 이런 거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닥스플로우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이 닥스플로우에 있는 그 문서를 별도로 또 파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결제 문서와 그리고 그 문서에 해당하는 결제 라인까지 들어간 그 문서를 프린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 작성이랑 의사소통 하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그 전 있던 회사에서는 그 기업이 이렇게 뭐 스마트한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량의 시간을 메일 쓰는 데 보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높으신 분에게 메일 보낼 때는 좀 처음부터 너무 본론을 꺼내면 좀 이제 건방지게 보실까봐, 그래서 뭐 구구절절 쓰죠. 뭐 날씨가 추우신데 건강 어떠신가 이러면서 이제 구구절절하게 그런 이야기를 쓰고 하다 보면 메일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로우를 태우면 그게 자동적으로 알림 메일이 가고 자동적으로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메일 발송에 대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누군가한테 컨펌을 받기 위해서 메일을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메일로만 의사소통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것 같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문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대표님이 그 메일을 깜빡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저마저 까먹어 버리면 그 문서권은 그냥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메일을 보냈고 회신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어디 종이라든지 문서에 항상 기록을 해둬야 된다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닥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항상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좀 닥스웨이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고 효율적으로 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2015년 목표는요, 지금은 단순히 어떤 스마트 워킹 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마트 워킹 플랫폼을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두, 그러니까 할 일 관리죠.
또 조직원들과 할 일을 관리하고 그게 구글 캘린더하고 연동이 돼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을 계획했고 그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통계를 제공하는 그런 할 일 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조직원들 중에서도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할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투두 관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들은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일정도 모두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관리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업 건별로 혹은 고객별로 영업 관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그 외에 많은 기능도 있겠죠. 뭐 에듀케이션, 뭐 디자인 전문 시스템, 그리고 뭐 회계 관리 시스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추가할 예정이고요. 2015년도에는 일단 앞서 얘기한 그 부분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닥스웨이브의 기획 의도와 닥스웨이브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이것을 사용하는 조직에 스마트한 문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한 문화가 조직원들에게 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소프트웨어 인라이프는 일을 할 때 항상 무조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굳이 없어도 될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뭐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뭐 간단한 건 메일로 주고 받고요. 그리고 파일 같은 건 구글 드라이브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행아웃으로 채팅을 하고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의 컨펌이 필요한 경우에는 닥스플로우로 제가 그 플로우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획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 그 기획 문서가 저 이사님한테 플로우가 갈 테고, 이사님이 승인을 하면 그 승인된 문서가 저희 대표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그 문서를 최종 승인하면 저희 개발자들한테 자동적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그 문서가, 기획 문서가 대표님의 최종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개발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굳이 사무실에 없어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굳이 저희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중요한 거,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이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전에 일을 했던 것보다 일이 즐거워졌고 일이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닥스웨이브에 많이 녹아내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 워킹 사스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그 자체가 솔직히 뭐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단 크게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스 위에 사스가 올라간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구글 앱스라는 그 사스 위에 워크플로우 런칭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스 위에 사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파일을 저장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구글 형님들과 같은 빅브라더 사스에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룹웨어 서비스들은 점차 경쟁력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그룹웨어 업체가 구글보다 구글의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구글 캘린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 수준의 보안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구글보다 뭐 메일 서비스를 더 싸고 좋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중소 뭐 SI 업체나 에이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구글은 계속 그런 서비스들을 늘려갈 것이고 일반적인 그룹웨어 서비스들은 이제 점차 경쟁력을 이뤄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스웨이브처럼 어떤 플로우나
이밸류에이션 등의 다양한 개념이 도입돼 스마트 워킹 SaaS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 나와 있고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서비스 모두 다 SaaS 위에 SaaS가 얹힌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얹힌,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과의 어떤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제공하는 SaaS입니다. 이 SaaS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구글 내부적으로도 워크플로우에 대한 수요가 있고 지금 구글 앱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요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한 SaaS 위에 SaaS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한 일종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렇게 뭐 SaaS 기존의 SaaS를 이용한 SaaS 서비스가 많이 나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의하면은 2015년까지 220억 달러의 규모로 SaaS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같은 이제 물론 이제 개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발자분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아스 파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SaaS이죠. 그래서 이아스 파스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SaaS만큼은 좀 관심 깊게 보고 지켜봐 주셔서 진정 클라우드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 클라우더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닥스웨이브가 12월 중순이나 1월쯤에 이제 베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일 주소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는데, 신청을 해주시면 이 기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더 추가 보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6개월로 이전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앞선 강의들이 좀 이제 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닥스웨이브 이 부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